조선 왕조실록을 뒤지다가 발견한 믿기 힘든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보통 후궁을 몇 명이나 뒀을까요? 적게는 5명, 많게는 수십 명까지 두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선 27명의 왕 중에서 단 한 명의 후궁도 두지 않은 왕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헌종. 설마 사랑이 없어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지금부터 조선 역사상 가장 애틋하면서도 가장 순수한 사랑을 했던 한 남자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1834년부터 시작됩니다. 불과 8살의 어린 소년이 조선의 24대 왕좌에 오르게 되었죠. 와, 8살의 왕이라니 부럽지 않으세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 아이에게 왕의 권력은 완전히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진짜 권력은 할머니인 순원왕후의 손에 있었거든요. 수렴 청정이라는 이름 하에 안동 김씨 일가가 나라 전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헌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소녀는 사실상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죠.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결정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힘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왕인데도 학교 다니는 학생보다 자유가 없었던 거죠. 특히 결혼 문제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에서는 자신들의 딸을 왕비로 앉히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거든요. 효영왕후라는 여인이 첫 번째 왕비가 되었는데 이것 역시 헌종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결혼이었습니다. 당시 헌종은 겨우 15살이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이에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한 거죠. 그런데 운명이라는 것이 참 묘하죠. 1850년 효현왕후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됩니다. 정치적 동반자이자 감시자 역할을 했던 왕비의 죽음은 헌종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바로 그때 한 여인이 그의 마음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궁녀 김씨라고만 기록에 남아있는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신분도 높지 않았고 특별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헌종에게는 그 어떤 권력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었죠. 재미있는 건 실록에 따르면 김씨는 궁중 내에서도 특별히 아름답거나 재능이 뛰어난 여인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럼 왜 도대체 헌종이 그녀에게 빠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김씨는 헌종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었습니다. 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남자로서 자신을 바라봐주는 따뜻한 시선, 정치적 계산 없이 순수하게 자신을 대해주는 마음. 헌종은 생애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라는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궁중에서 자란 헌종에게는 이런 순수한 감정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을 거예요. 그래서 헌종은 결심했습니다. 김씨를 정식 후궁으로 책봉하겠다고 말이죠. 이는 그가 왕으로서 내린 최초의 그리고 아마 마지막이 될 자주적 결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정해줬다면 이번만큼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한번 내 마음대로 해보겠어. 하지만 이 결정이 얼마나 파격적인 것이었는지 헌종은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엄청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니, 녹록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죠. 안동 김씨 세력들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미천한 궁녀를 후궁으로 삼을 수 있느냐며 온갖 압력을 가했죠. 그들에게는 왕의 개인적 감정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할머니 순원왕후는 왕실의 채통을 생각하라며 헌종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해요. 할머니한테 혼나는 건 지금이나 옛날이나 무섭죠? 조정에서는 연일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신하들은 헌종을 압박했고 심지어 왕위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헌종은 이때 깊은 좌절을 맛봤을 겁니다.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선택권조차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결국 헌종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하들의 압력에 못 이겨 김씨를 후궁으로 만드는 계획을 포기해야 했어요. 대신 또 다른 정치적 결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양 홍씨 가문의 딸인 효정왕후를 두 번째 왕비로 맞이해야 했던 거죠.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의 두 번째 정치적 결혼. 헌종에게는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없었을 겁니다. 바로 이 어려운 순간에 헌종은 놀라운 결정을 내려요. 여러분, 이게 진짜 대박인데요. 정치적 싸움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신하들과의 정면 대결 대신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너희가 후궁 책봉을 막는다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걸 해주지. 이것이 바로 낙선제 건립의 시작이었죠. 1847년 드디어 낙선제라는 건물이 완공되었어요. 선한 일을 즐긴다는 뜻을 가진 이 건물은 다른 궁궐 건물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단청도 없고 웅장한 규모도 아니었죠. 대신 소박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공간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고급 한옥 카페 분위기? 낙선제는 왕비의 공간도 정치의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헌종과 김씨만을 위한 세상에서 유일한 장소였어요. 후궁으로 책봉해 줄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선물할게. 이것이 헌종의 마음이었습니다. 건축 과정에서도 헌종은 직접 설계에 참여했다고 해요. 김씨가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신경 써서 반영했죠. 진짜 로맨티스트 아닙니까? 이것은 무력한 왕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사랑 표현이자 동시에 권력자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언의 저항이었습니다. 낙선제에서 보낸 시간들은 헌종에게 생애 최고의 행복을 선사했을 겁니다. 왕의 채통도 신하들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유일한 해방구였거든요. 그는 김씨를 위해 낙선제 옆에 석복헌이라는 별채까지 지어주며 자신의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여온 스트레스와 정치적 좌절감이 젊은 왕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거든요. 1849년 낙선제에서의 달콤한 시간을 누린 지 불과 2년 만에 헌종은 2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평생 단 한 명의 자식도 남기지 못한 채 말이죠. 너무 일찍 떠난 거예요. 김씨는 헌종의 임종을 지켰고 그 후 평생을 낙선제에서 홀로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헌종이 남긴 것은 텅 빈 왕좌와 주인을 잃은 낙선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낙선제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한 인간의 순수한 사랑과 의지가 담긴 역사의 증거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창덕궁을 방문하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낙선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죠. 하지만 낙선제가 담고 있는 의미는 그보다 훨씬 깊고 복잡합니다. 관광객들은 대부분 로맨틱한 면만 보지만 실제로는 한 인간의 좌절과 아픔이 만들어낸 공간이거든요. 여러분도 창덕궁 가실 때 낙선제를 꼭 보세요.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정식 부인으로조차 만들 수 없었던 안타까운 무력함의 상징입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으려 했던 한 인간의 고독한 투쟁 기록이기도 하죠. 헌종의 삶을 통해 우리는 권력과 행복, 의무와 사랑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기본적인 선택의 자유조차 없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진정한 힘이란 무엇일까요? 남들이 인정하는 지위와 권력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신념과 사랑을 지켜나가는 의지일까요? 헌종의 선택을 통해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승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헌종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권력자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셨을까요? 아니면 헌종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지키려 하셨을까요?